안녕하십니까. 모타 돌려주는 돌리고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동기 제어에 관해서 오늘은 설정편으로 먼저 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그 동기 제어와 보관 제어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사실 뭐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동기 제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제어는 아니다 보니 뭐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기 제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구나 싶어서 일단 준비를 좀 한다고 좀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일단은 그 설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 시간은 실전 프로그램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서 돌아가는 이제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항상 아쉬운 건데 이제 데모 키트가 있으면 좀 더 뭐 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된다는 게 좀 아쉽네요. 일단은 그 설정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 제어 설정을 함에 있어서 먼저 동기 제어를 위한 하드웨어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일반적인 이제 서버 구성이 똑같고요. 똑같이 하고 서버를 이렇게 사용하실 서버를 하고, 전에 그 동기 제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동기 제어는 주축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동기 엔코더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분 질문을 하셨던데, 다른 서버 모타가 주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 제어, 만약에 외부 엔코더를 사용한다 했을 때 설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외부 엔코더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서버 앰프를 통해서 외부 엔코더를 입력이 가능합니다. 아무거나 서버 앰프를 선택하시고 보시면은 여기에 External Synchronous Encoder Input이라고 있는데, 이게 외부 동기 엔코더를 사용할 것이냐 안 하실 것이냐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ABS로 해서 ABS 동기 엔코더 쓴다라고 오케이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림으로도 오른쪽에 하나가 이렇게 뭐 동기 엔코더 하나 나와 있죠. 이 동기 엔코더 외부 분착 동기 엔코더를 쓰시려면 서브 앰프가 반드시 RJ 타입이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브 앰프 뭐 땡땡 B 타입에 다시 RJ,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이 타입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앰프를 통한 그 동기 제어가, 앰프를 통한 이제 외부인 그 동기 엔코더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기 엔코더 입력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거는 이제 기존의 예전의 방식이기도 한데, 뭐 예전 방식이라고 좀 안 좋은 방식이라는 건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 베이스에 그 외부 동기 엔코더를 입력을 받는 그 카드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버 엑스터널 시그널 모듈 있고, 뭐 실리아 앱솔트 뭐 동기 엔코더, 이게 동기 엔코더 입력 모듈이거든요. 이 동기 엔코더 입력 모듈을 설치하고 여기에 동기 엔코더를 입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사용되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J4 시리즈 오면서 이렇게 앰프를 통해서 입력을 받는 방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메뉴를 한번 다시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받는 방식이 그 동기 엔코더 입력 딜레이 면에서 제일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보다는, 이게 앰프 통해서 입력 받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조금 더 빠른 걸로 알고 있고, 동기 엔코더 입력을 받았을 때 그 딜레이라는 게 무시를 못 하거든요. 딜레이에 의해서도 추정하는 축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이제 늦어지면 결국에는 뭐 패턴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좀 빠른 게 필요하다 하면은, 예, 이게 일단은 현재에서는 가장 좋은 방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이 있고, 약간 또 편법적인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서버 모타를 이제 주축으로 입력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서버 모타,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50와트 뭐 이런 작은 모타 있잖아요. 큰 모타 하면 비싸니까. 싼 모타를 꼽고 서버 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서버 온을 죽여 서버 오프인 상태에서
그러면 이 지금 4번 축의 모타의 위치 값이 피드백이 올라오잖아요. 그 모타의 위치 값을 그냥 엔코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 그러한 방식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장비들도 있어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자, 동기 엔코더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고, 자, 그러면 동기 엔코더 말고 이제 실제로 동기 제어를 위한 설정은 어떻게 하느냐? 왼쪽에 싱크로너스 컨트롤 파라미터 돼 있는 거 여기서 보시면은 1에서 8축, 9에서 16축, 뭐 173DS CPU 같은 이게 축이 아마 더 많겠죠. 자, 여기에서 동기 제어를 하고 싶은 축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서 이 그림들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예전 방식은 이 그림, 이 아이콘들을 하나씩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그림 그리듯이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어드밴스 동기 제어라는 제어가 J4 시리즈가 나오면서 이제 생겼는데, 뭐 조금 설정 방식이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뭐 기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파워풀해졌고요. 예전에는 이제 어드밴스 동기 제어라 얘기를 안 하고 버추얼 모드라고 했었거든요. 사실 저도 그걸 배울 때 버추얼 모드 이러니까 약간 느낌이 버추얼 가상 모드인데, 아, 가상 모드니까 약간 시뮬레이션 하는 툴이구나.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그 가상 모드라는, 버추얼 모드라는 게 요런 동기 제어를 위한 설정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조금 헷갈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방식이 조금 바뀌었는데, 뭐 기본적인 어떤 틀이나 기본적인 개념은 거의 동일합니다. 자, 동기 제어는 어쨌든 원하시는 축, 1번 축이냐 2번 축이냐 3번 축이냐, 이 동기 제어를 하고 싶은 축을 하나를, 몇 가지를 이제 동기 제어 하고 싶은 축에서 각각의 축마다 선택을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저는 2번 축, 3번 축을 동기 제어로 설정할 겁니다. 2번 축, 3번 축을 하고 1번 축은 그냥 일반 모드로 사용을 하고요. 자, 처음부터 볼게요. 자, 일단 이 전체적인 이 그림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여기에 보시는 이 메인 샤프트라고 되어 있는 이게 하나가 있고, 여기도 메인 샤프트가 있고, 여기 억셔리 샤프트가 있는데, 요거를 입력축이라고 합니다. 입력축. 보통 이제 동기 제어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각가지 이 부품들의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입력축이 있고요. 입력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전달축이 있습니다. 전달축이 어떤 거냐면, 이 중간에 얘네들이 다 전달축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전달축, 뭔가 뭐 힘을 전달한다, 뭐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출력축이 있습니다. 입력축, 전달축, 출력축. 출력축이 진짜 이제 이 부분이죠. 이 출력축은 보통 이제 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은 전자캠으로 이제 제어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전자캠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입력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입력축은 이제 세 군데가 있어요. 자, 먼저 입력축에 뭐를 넣을 수 있느냐. 여기에 메인 인풋 액세스. 여기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이제 어디에 뭐를 설정하면 여기에 이제 파란불이 들어와요. 여기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죠. 여기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입력축을 뭘 선택할 수 있느냐. 자, 인버리드 사용 안 하는 거고, 서버 인풋 액시스라고 되어 있는 게 다른 축의 서버 값. 그러니까 지금 아까 네 축이 설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축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1번 축을 입력을 받아오고 싶다. 이거 서버 인풋 해놓고 1번이라고 해놓으면은 1번 축의 걸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1번 축에 어떤 값을 받아올 것이냐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1번을 해놓고 여기 땡땡땡 되는 거 눌러보시면은 서버 인풋, 서버 입력 축에 어떤 거를 받을 것이냐 이렇게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피드 커런트 밸류가 있고 액츄얼 커런트 밸류가 있고 서버 커맨드 밸류가 있고 피드백 밸류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피드 커런트 밸류는 지령하는 위치값, 그러니까 1번 축에 지금 전자기업이 넣고 뭐 해가지고 그 미리 단위로 했다면은 미리 단위계에 지령 위치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지령을 하는 위치값이 있고요. 그 다음 액츄얼 커런트 밸류는 피드백된 위치값이에요. 지령하는 위치값과 피드백 되어진 위치값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서버 온 하고 가만히 서버가 서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밀면 밀리잖아요. 조금씩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밀렸을 때 그 위치값은 액츄얼 커런트 밸류에서 피드백이 돼요. 이 피드 커런트 밸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외력이 생겨서 서버가 움직이더라도 피드 커런트 밸류는 가만히 있어요. 액츄얼 커런트 밸류가 실제로 우리가 서버에 피드백된 실제 서버 위치값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 커맨드 밸류는 전자기업에 의한 값이 아니라 우리 서버 모타 그 한 바퀴 펄스 수 있죠. 그 펄스 수에 의한 펄스 값으로 나눕니다. 이 피드백 밸류는 그 펄스 값을 한 피드백 값. 그래서 얘는 지령하는 펄스 값이고 지령에 의해서 이제 피드백된 피드백 펄스 값. 그러니까 1, 2번하고 3, 4번하고는 이제 단위계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단위계가 다른 거고 1번은 지령값, 3번도 지령값, 2번, 4번은 이제 피드백값.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받을 것이냐는 뭐 사용자가 선택을 하는 거겠죠. 자, 피드 카운트 밸류로 해볼게요. 자, 피드 카운트 1번 축에 피드 카운트 밸류로 받겠다. 그래서 서버 인풋에 1번 축에 피드백 받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커맨드 제너레이션 액시스를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지령 생성 축인데 가상의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가상 서버라고 이제 가상 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옛날 이 동기 제어는 그 가상 축의 개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드웨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 모션 CPU 내부에서만 가상으로 존재하는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지령을 입력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싱크로너스 엔코더, 이게 동기 엔코더. 예, 동기 엔코더도 보면은 이제 동기 엔코더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엔코더 축 번호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축 번호 설정하실 수가 있고. 자, 동기 엔코더에도 이게 몇 가지 보면은 또 보면 이게 좀 있어요. 이 싱크로너스 엔코더 PN이라 되어 있는 게 이제 뭐냐면은 동기 엔코더의 번호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동기 엔코더의 번호. 동기 엔코더의 번호를 통해 가지고 뭐 1번, 2번, 3번 동기 엔코더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서버 앰프 입력 통해 가지고 동기 엔코더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싱크로너스 엔코더 바이어 서버 앰프. 네, 서버 앰프를 통해서 받는 거. 일단 바이어 디바이스는 뭐냐면 특정 디바이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디바이스의 값을 이제 넣게 되면은 그 디바이스 값의 변화량을 동기 엔코더 값으로 받아오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거는 보통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아날로그 엔코더 있죠. 뭐 한 바퀴 뭐 2048Hz짜리 이런 거 이제 그 고속 카운터 통해 가지고 받아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고속 카운트 만약에 입력을 받게 되면 여기서는 직접 그 고속 카운트 입력 받는 값을 받아오는 설정이 없어요. 동기 엔코더를 받는 설정 자체가 없거든요. 그게 사실 뭐 R 시리즈로 가면은 있긴 있는데 Q 시리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러면 이제 동기 엔코더로 쓰고 싶은 그런 아날로그 엔코더의 값을 고속 카운트로 이제 받아가지고 그 고속 카운트로 받은 값을 이 특정 디바이스 값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그 디바이스 값이 변할 거잖아요. 그 디바이스 값이 변한 양을 동기 엔코더로 받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잘 사용되진 않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 이거 동기 엔코더 1번이나 요거.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동기 엔코더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기 엔코더의 단위계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단위계도 설정하실 수도 있고 전자기업이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length per cycle 해가지고 값에 이제 사이클 주식에서 이 4000mm 해놓으면은 여기서 4000mm 이제 링 카운트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값을 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동기 엔코더에 쓰는 경우를 보면 그 프레스 슬라이더에 이제 동기 엔코더를 꼽아서 쓰는 트랜스퍼가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 이제 각도를 이제 해놓는 거예요. 한 바퀴 이제 예를 들어서 360도 해놓고 한 바퀴 이제 돌면 이제 360도 이제 변할 거잖아요. 각이. 그래서 그 각도를 가져와 가지고 제어를 하는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한다면은 4194 4에 그래서 360도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이제 전자기업이를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똑같아요. 얘로 하더라도 전자기업을 설정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소수점 자릿수 하는 게 있고요. 그러면 소점이 더 생기죠. 자, 이런 식으로 동기 엔코더의 값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입력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입력출들도 뭐를 받을 것이냐. 보통은 여기에 메인 입력에 동기 엔코더를 걸고 보조 입력에다가는 보통 어떤 걸 많이 하냐면은 이 가상 서버를 많이 넣습니다. 가상 서버라는 표현보다 이게 낫겠네요. 지령 생성축을 해서 보통은 이제 지령 생성축에서 이제 별도로 이제 입력을 보여줘 이제 출력 값을 조금 이제 보정하는 역할로 아니면 수동 제어를 하기 위한 역할로 보통 이제 보조 입력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축은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전달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달축의 역할들에 대해서 여기 컴포지트 기어라고 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은 요 보조 입력축이 들어오면 값이 이제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더하고 빼고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보조 메인축 보조축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풋 더하기 해가지고 플러스를 시켜 놓게 되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 10 펄스가 날라갔다, 10이 전달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보조축에서 똑같이 10이 또 전달되면은 여기에는 20이 전달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를 했어요. 마이너스 해놓게 되면은 여기에서 10이 전달되고 여기 10이 전달되면 실제로는 0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더하고 빼고를 해주는 게 여기 컴포지트 기어. 그 다음에 여기에 메인 샤프트 기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여기에도 기압비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기압비를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펄스량을 줄이실 수도 있고 펄스량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 한 펄스가 날아가는데 기압비가 1분의 2면은 2펄스가 날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기압비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요거는 이 기압비를 값을 여기에 이 칸칸이 이 값들이 다 디바이스가 있거든요. 보면은 여기 보시면 D2로 152 설정할 수 있는 이 다 값들이 다 있어요. 보시면. 그럼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 값들을 변경했을 때 바로 적용되느냐, 적용되는 타이밍들은 각각의 부품마다 다 다릅니다. 그거는 매뉴얼 참고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요거는 동기 제어 시작하고 스타트 되면은 클러치 붙은 상태에서 스타트 되면 이 값을 변경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요거는 동기 제어를 빠져나갔다 들어오거나 클러치를 뗐다 붙였을 때 아마 이게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 값을 변경했을 때 적용되는 타이밍이 다르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지금 여기 활성화 안 돼 있는 이게 클러치거든요. 이 클러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말 그대로 우리 자동차에 수동 운전 많이 해보신 분 클러치 아실 거예요. 뭐 자동만 해보신 분 모르실 텐데 이게 좀 보통이면 아시고 저도 뭐 수동을 좀 오래 몰아가지고 아는데 이 클러치가 결국에는 여기에 전달되는 펄스 수를 요 밑으로 이제 전달시키기 위해 있는 클러치입니다. 이 클러치가 떼면 클러치를 분리시키면 전달이 안 되는 거고 클러치를 붙이면 펄스가 입력값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고 이 클러치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은 클러치 뭐 온오프 모드도 있고 뭐 어드레스 모드가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러니까 클러치를 그냥 비트를 잡아가지고 비트가 온 되면 붙고 비트 오프 되면 꺼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무딩 클러치라 해가지고 이 클러치가 붙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력축이 뭐 속도가 빠른 속도가 쫙 들어오고 있는데 클러치가 한 번에 팍 붙어버리면 출력축에 펄스 갑자기 확 입력이 들어오면서 급가속을 하게 되겠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스무딩 클러치를 해가지고 클러치를 딱 붙이게 되면은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클러치 팍 순간적으로 팍 떼버리면 차 이제 팍 튕기 나가면서 막 시동 꺼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이제 클러치를 천천히 붙여주는 스무딩 클러치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클러치 어드레스 모드라고 해가지고 특정 어드레스 그러니까 입력 들어오는 값이 예를 들어서 0도가 됐을 때 클러치를 붙여라. 뭐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 클러치를. 클러치를 이제 이 캠이 운전하는 스타트하는 타이밍을 이 캠을 이 클러치를 통해 가지고 스타트하는 타이밍을 잡는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동기 제어 차이점 설명드리면서 러닝 컷도 설명드렸잖아요. 러닝 그 동영상 러닝 프레스였는데 쭉 달려가다가 프레스 꽝 찍고 쭉 달려가면서 또 꽝 찍고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동기 제어를 스타트하는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언제부터 스타트할지. 그런 용도에 보통 사용을 해요. 보통 그래서 이제 인코더 값이 이제 쭉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100mm 정도 쭉 내보냈을 때 100mm 딱 됐을 때 클러치를 탁 붙여가지고 프레스 이동하는 프레스가 쭉 같이 이제 이동하다가 프레스 탁 꽝 치고 그런 용도. 그래서 이 클러치가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은 스피드 체인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해서 변속기예요. 변속기. 얘도 이제 기어 B가 들어갑니다. 기어 B가 스피드 체인지 기어 B가 이 기어 B는 이 스피드 체인지는 그럼 이 기어하고 뭐가 다르냐? 얘는 아까 제가 변속되는 타이밍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실시간 변화 가능해요. 얘는 이제 값을 이제 기어 B를 넣게 되면 속도 변화를 바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있고요. 여기도 클러치 변속기가 있고 여기도 변속기가 있고 컴포지트 기어 역할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컴포지트 기어는 보조 입력축이 들어왔을 때 그 보조 입력축의 값을 더하고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 보조 입력축에서 반드시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걸 선택을 해주셔야 운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보조 입력축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로 어떤 역할을 쓰냐면은 주축 입력 받아와 가지고 얘가 쭉 돌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타이밍상 얘가 한 10% 좀 뒤로 좀 밀렸으면 좋겠다 한 다음에 여기서 10% 보내고 18%를 깎아버리면은 동기 엔코더에 의해서 얘가 쫓아가는 타이밍이 10%만큼 늦어지겠죠. 그런 역할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동기 엔코더 이제 입력 안 들어올 때 이 클러치 떼버리고 수동으로 보조 입력축 여기에 지령 생성축을 통해서 수동으로 얘를 캠을 이제 요만큼 돌렸다 요만큼 돌렸다 이제 할 때 족으로 이제 돌리고 싶으실 때 그럴 때 보통 이 보조 입력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전달축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대망의 출력축. 이 출력축이 조금 개념이 어렵습니다. 이제 전자캠 제어를 보통 이제 출력축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캠에는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캠에는 첫 번째로 전달캠. 전달캠이 있고, 그 다음에 왕복캠이 있습니다. 자, 전달캠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 입력 받아가지고 전자캠, 우리 기계, 아마 조금, 이제 기계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캠에서 서버가 동작을 하면은, 실제로 위치 값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거를 라고 보시면 돼요. 전달캠은. 무한대로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캠에 의해서 이제 그림은 그릴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든, 어떻게든 무조건 상승하는, 앞으로 이제 전진하는, 그런 게 이제 전달캠이고요. 왕복캠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왕복캠이에요. 이 캠이 이제 돌면은, 이렇게 갔다가, 되돌아오는. 되돌아오는 패턴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캠을 디자인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이게 어쨌든, 돌아와요. 돌아와서, 왔다 갔다, 실제적으로 서버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을 합니다. 그냥. 특정 위치를. 요게 이제, 왕복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각각의 캠들에 대해서 캠을 그러면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캠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계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계를 좀 그리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전자캠, 그리고 기계캠. 기계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거 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제가 못 그렸네요. 탕원형으로 이렇게 그려.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고 이제 쳤을 때 여기 이제 크랭크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달려갖고 이렇게 기구가 이제 캠이 이렇게 돌면은 한 바퀴 360도를 돌면은 요 위치에서는 얘가 요만큼 이렇게 나가고 얘가 이제 돌아가지고 요렇게 되면은 요 기구가 요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얘가 이 기구물이 왔다 갔다 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캠 운전이잖아요. 자동차 실린더 따지면 실린더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자, 요러한 동작을 이 캠의 이 원판 요거에 의해서 이제 이 움직이는 동작의 패턴이 정해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전자캠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전자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각각의 이제 설정 값들을 통해서 이제 먼저 좀 알아볼게요. 자, cam access length per cycle change setting. 요거는 한 바퀴 이제 이 값을 이제 변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변경 안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cam access length per cycle.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개념 이제 단디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cam access length per cycle. cam 1회전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이 아까 360도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을 하는데 얘가 입력값 우리
이 메인샤프트 이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얼만큼 들어오면은 이 캠이 한 바퀴를 도느냐. 그래서 지금 360도를 해놓게 되면은 아까 우리 입력축 360도 4294 304 퍼스 360도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똑같이 얘가 한 바퀴 돌면 입력축에 동기 엔코더가 한 바퀴 돌면 얘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캠 자체가. 만약에 이게 360이 아니고 180이었다고 가정한다면은 360 돌 때 이 캠은 두 바퀴를 돌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전자기어비와 비슷한 개념, 이 기압비가 비슷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 바퀴 캠 액시스 랭스 퍼 사이클. 그 다음에 캠 스트로크 어마운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이렇게 왕복 운전한다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왕복 캠인 경우에 왕복 운전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 캠도 설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캠을 이제 출력에 대한 캠 디자인 할 때 0에서 100% 이제 퍼센테이지 매기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 100%풀 스토크를 얼마로 할 것이냐 이 거리를 나타냅니다. 지금 3 마이크로미터가 3mm잖아요. 이 풀 스트로크를 나타내는 겁니다. 캠 스트로크 어마운트가. 그러니까 캠 넘버는 말 그대로 캠 넘버. 캠을 이제 보시면 캠 데이터를 보시면 캠을 제가 몇 개 만들어놨는데 캠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몇 번 캠을 쓸 것이냐. 이건 나중에 이제 제어하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밑에 보면 좀 복잡한 파라미터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것까지 조금 설명드리고 이해를 하시려면 상당히 좀 복잡해요. 이 밑에 있는 거는 보면 이제 싱크로너스 컨트롤 이니셜 포지션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은 캠이 이제 캠 제어 이제 동기 제어 캠 스타트 할 때 캠의 위치를 이제 처음에 스타트 할 때 어떻게 잡고 스타트 할 것이냐 뭐 그런 거 이제 관련된 파라미터거든요. 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이해하시기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요거는 조금 구동을 실제로 이제 하실 기회가 되시면은 하시면서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계약적으로 이해의 목적은 그거다. 처음에 캠이 스타트 할 때 어떠한 위치를 기준으로 움직일 거냐 뭐 그런 걸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뭐 지금 뭐 마이크로 세컨드 있고 뭐 밀리 세컨드 있고 요거 있는데 이 스무딩 파라미터가 이게 뭐냐면 입력값이 들어오면은 약간 딜레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화 시켜주는. 너무 예를 들어서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잘잘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따다다다 이렇게 떤다라고 입력값이 이렇게 막 이렇게 떤다 쳤을 때 실제 출력축도 이렇게 떨면은 이게 조금 보기 싫고 이게 안 좋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평균화 시켜서 실제 출력축을 이렇게 평탄하게 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잔 진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있을 때 그 잔 진동에 대한 거는 이렇게 약간 필터로 이제 걸러주는 약간 그런 역할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딜레이는 좀 생기겠죠. 딜레이는 생기는데 그건 뭐 어쨌든 그런 기능입니다. 뭐 잘 쓰지는 않는 뭐 그런 기능인데 그 다음에 또 그 시간적으로 어쨌든 딜레이가 생겼을 때 그 딜레이를 또 보완해 주는 것도 있어요. 살짝 이제 당겨주는 시간 타이밍을 이제 당겨주는 거죠. 이 동기 엔코더라는 게 물리적으로 어쨌든 값이 들어오고 이 값을 전달하는 데에는 어쨌든 시간적으로 제어적으로 딜레이가 결국에는 생기잖아. 그 딜레이적인 부분을 또 보완해주는 그런 파라미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각각의 파라미터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조금 매뉴얼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말로 떠드는 거, 제가 전체적인 큰 틀만 설명을 드리고, 그거는 조금, 실제로 좀 가동하시면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캠 데이터. 자, 캠을 이제 이렇게 한 바퀴 사이클을, 이거는 한글로 보통 뭐라고? 저도 이제 하도 자주 안 보니까.
한글로 이거 뭐라 하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압축, 출력축. 캠 보시면은, 그냥 캠축, 한 사이클 길이네요, 그냥. 예. 캠축 한 사이클 길이. 한 사이클 길이를 정해주고, 자, 그 다음에 풀스토커 정해주고, 그러면 이 캠에 지금 이제 몇 가지 만들어 놨는데, 자, 캠을 1번 캠, 2번 캠, 뭐 이렇게 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캠을, new 캠 데이터 해가지고 캠을 만드셔도 되고, 제가 뭐 만들어져 있는 거 혹시라도 있으신다면 여기서 이제 편집을 하셔도 돼요. 일단 새 캠을 만들어 볼게요. new 캠 데이터 해가지고, 4번 캠 이름, 테스트라고 할까요? 마우스가 미쳤네. 테스트라고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캠 커브가 있고, 뭐 프리 커브가 있고, 뭐 set by coordinate, 일단은 set by stroke ratio가 있고 set by coordinate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차이냐면은 스트로크 레이쇼가 아까 퍼센테이지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 0부터 지금 360 되는 이게 캠 한 사이클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캠이 한 바퀴 도는 거. 캠 한 바퀴 돌 때, 여기서 이게 마우스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데이터 값을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그래서 0에서, 예를 들어서 90도 에서 풀스트로크 100%, 180도에서 0으로 왔다가 270도에서 다시 뭐 100% 갔다가 0도에서 다시 되돌아오고. 그러면은 한 바퀴 돈다고 쳤을 때 이제 실제 기구 모드 2번 왕복을 이렇게 하는 패턴이 되는 겁니다. 2번 왕복을 하는 거고,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끝단을, 자, 끝단이 0이 안 되고 이렇게 0이 아닌 값이 되면은 결국엔 얘는 전송캠이 돼버려요. 왕복을 되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뭐 얘가 조금 이렇게 내려온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요하고 요 위치가 있잖아요. 여기서 다시 또 요렇게 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끝단이 0으로 안 돌아오면은 얘는 전송 캠이에요.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 요런 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아예 100% 직선. 예. 요런 직선 캠은 만드셔도 되고, 이 캠 번호 설정하실 때 여기 캠 번호가 0이 되면은 직선 캠이 돼버려요. 그냥 0으로 하시게 되면 직선 캠이 되고, 스트로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값으로 그냥 직선 캠이 돼버립니다. 다시 캠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캠을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여러가지 뭐 캠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원하시는 패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패턴이 지금 이게 각이지잖아요. 이 각이지면 결국에는 서버 입장에서는 가감속 없이 탁탁 여기가 튄다고요. 이 튀는 걸 없애주기 위해서 이 캠 커브라는 걸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기구도 보면은 이렇게 캠이 보면 이렇게 모나게 이렇게 탁
이렇게 각지게 안 돼 있고, 이게 탁 각지게 캠을 안 만들잖아요. 보통 이렇게 어쨌든 뭔가 이게 유연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캠을. 그런 이제 거를 내부에 뭐 오차 함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캠 커브를 주는 이제 함수가 있어요. 여기. 요거에 의해서 캠 커브를 주실 수가 있다. 오는 뭐 선택입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캠을 작성을 하시고 이 캠을 이제 모션 CPU에 이제 밀어넣고, 그래서 지금 4번 캠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4번 캠을 적용하시게 되면 저 캠 디자인대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그러면은 좀 의문이 한번 생기실 거예요. 캠을 요 값들을 좀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변화를 주고 싶다 필요할 때, 옛날에는 그게 안 됐었거든요. 예전에나 뭐 그때 J3 시절 DCPU까지만 해도 그 기능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뭔가 다른 패턴의 캠을 원하면은 이제 돈 좀 더 받고 캠 하나 더 그려가지고 이제 밀어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뭐 제어하는 입장에서는 더 소소할지 모르겠는데 예, 잡설이고요. 예. 요거를 각 포인트의 값들을 사용자가 원하고 싶은 대로 이제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좀 제약사항이 있어요. 캠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캠을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이제 작성해서 만들어내주는 게 있어요. 제가 뭐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에 값을 쫙 넣어가지고 이 캠 메이크라고 CAMMK라는 거 있죠. 이 캠 메이크는 캠 생성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이 자동 생성 캠 명령어가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이 캠의 포인트가 지금 마지막 거 포함해 지금 6포인트인데 이 포인트 개수가 한도가 있어요. 열 몇 개인가 16개라던가 하여튼 그 포인트가 한도가 있어요. 지금은 보시면 포인트 막 엄청 많이 넣어줬잖아요. 되게 세밀하게 만들 수 있는데 자동 캠 생성은 이렇게 세밀하게 찍지는 못합니다. 조금 그런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자동 캠 생성 기능이 있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주황색으로 되는 이 캠 넘버 5번 얘가 자동 캠 생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동 캠 생성 명령에 의해서 캠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예. 그 점 참조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캠 생성 다시 한번 좀 또 볼게요. 자, 프리 커브라고 해놓게 되면은 커브가 조금 뭔가 좀 다르죠. 보시면은 여기 이게 점 찍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뭐 각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게 이런 패턴이 조금 달라진다. 거의 모양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 다음에 set by coordinate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는 보시면은 퍼센테이지로 넣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스트로크 퍼센테이지로 넣었잖아요. 100%면은 아까 그 스트로크 양에 따라서 그 100%에 해당하는 스트로크로 이제 가는 건데 얘는 그냥 위치 값을 바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값을 바로 넣게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캠 커브가 없습니다. 커브 입력이 없어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하면 사실 풀스트로크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90%, 50%면 풀스트로크에 대해서 몇 프로니까 이 위치값이 이렇구나 라고 이제 계산을 해서 사용자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건 이제 바로 값을 넣을 수가 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없었던 기능이거든요. 옛날에는 다 퍼센테이지로 했는데 새롭게 생긴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캠을 작성을 해주시고 그 캠 사용할 캠 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축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자, 보시면 지금 얘는 동기 엔코더고 얘는 서버 인풋이잖아요. 서버 인풋을 다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서버 인풋 1번 축으로 하고, 위에 보시면은 싱크로너스 컨트롤 이미지라고 눌려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개념 개작도가 이제 나옵니다. 서버 인풋 1번 축에 서버 인풋을 받아가지고 요런 전달 축을 받아가지고 2번 축이 움직이고, 똑같이 또 얘가 받아가지고 3번 축이 움직이고, 요거 나중에 이제 모니터링도 되거든요. 모니터 스타트 하게 되면 모니터링 해가지고 여기에 뭐 위치 값하고 지금 전달되는 뭐 화살표로 돌아가요. 얘가 움직이는 모양이.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값에 하나가 더 붙으면 여기 또 하나 더 나타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작도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한 축에 두 축이 물려서 가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이제 여기까지 설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동기 제어가 용어도 굉장히 좀 생소한 부분이 있고, 요즘 이제 그림으로 이제 뭔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또 이것도 조금 생소하고, 실제로 돌려보지 않으면은 개념적으로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사실 상당히 좀 힘듭니다. 이 동기 제어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는 강의를 좀 따라오시면서 개념만 잡으세요. 예, 요러한 느낌이구나. 예, 요렇게 구동이 되어지는 거, 동기 제어라는 게 요런 식으로 구동이 되어지는 거구나 라고 뭐 개념적으로 이해만 하시고 실제로 돌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느낌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동기 제어 설정편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에 실전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실제 구동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